민재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과 뒤섞였다. 민재야. 집중해. 도연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정글 같은 숲의 정막을 깼다. 그날 밤, 민재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 도연과 함께 강원도의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나섰다. 23살의 민재는 서울에서 자란 도시 청년이었다. 그는 사냥이라면 동물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낯설고 거친 세계로 여겼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다. 45세의 도연은 민재의 아버지와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베테랑 사냥꾼이었다. 그의 단단한 어깨와 침착한 눈빛은 마치 산 자체가 걸어 다니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민재는 그런 도연을 보며 늘 묘한 감정을 느꼈다. 존경심, 두려움,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끌림. 저를 왜 여기 데려온 거죠? 민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삼켰다. 도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앞을 가리켰다. 곧 알게 될 거야. 숲은 점점 더 깊어졌고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민재는 도연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넓은 등을 바라봤다. 도연은 민재의 아버지와 늘 가까웠지만 민재에게는 늘 거리감이 있는 존재였다. 아버지가 도연을 가족 같은 친구라 부르며 집으로 초대할 때마다 민재는 도연의 깊은 눈빛에 숨이 막히곤 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날 사냥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도연은 민재에게 진짜 사냥꾼이 되려면 어둠을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재는 그 말을 곱씹으며 화를 단단히 쥐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도연의 단호한 걸음과 묵직한 침묵은 민재를 끌어당겼다. 숲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멧돼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멧돼지의 흔적을 읽는 데 능숙했다. 여기. 발자국. 그는 땅을 가리키며 낮게 말했다. 민재는 그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도연의 손은 거칠었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구석이 있었다. 민재는 그 손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스멀거리는 것을 느꼈다. 갑작스럽게 멀리서 멧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연은 재빨리 소총을 들었고 민재는 활을 겨누며 그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이 갑자기 멈춰 섰다. 민재야. 지금이야. 네가 쏴.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사냥을 해본 적이 없었다. 활을 쥔 손이 떨렸다. 저 할 수 있을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도연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너는 할 수 있어. 믿어. 민재는 도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활시위를 당겼다. 쾅. 소리가 울리며 멧돼지가 쓰러졌다. 하지만 민재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도연이 소총으로 쏜 것이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왜 제가 쏘라고 하셨으면서. 도연은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봤다. 사냥은 단순히 동물을 잡는 게 아니야. 민재. 내 안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거지.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숲에 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도연은 단순히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민재가 숨겨왔던, 자신조차 몰랐던 진실을 끌어내려고 했다. 민재는 도연의 말을 곱씹으며 숲을 걸었다. 밤은 더 깊어졌고, 달빛은 나뭇잎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민재는 자신이 왜 도연에게 끌리는지, 왜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도연은 앞서 걸으며 가끔씩 뒤를 돌아봤다. 그의 시선은 민재를 꿰뚫는 듯했다. 너, 아버지한테 말 안 했지? 도연이 갑자기 물었다. 민재는 멈칫했다. 뭐를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숨기고 있는 거.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민재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민재는 말을 더듬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봤다. 민재야. 나는 알아. 그리고 내 아버지도 알아. 그 말은 민재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아버지가 안다고. 도연은 어떻게 아는 걸까? 민재는 혼란 속에서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그는 말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를 보낸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도연이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갑자기 숲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멧돼지가 아니었다. 사람의 발소리였다. 민재와 도연은 동시에 긴장했다. 누구지? 민재가 속삭였다. 도연은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다. 쉿. 따라와.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사냥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목소리는 거칠었다. 도연. 여기서 뭐해? 민재는 그 남자를 처음 봤다. 하지만 도연은 그를 아는 듯했다. 혁수. 왜 여기 있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혁수는 민재를 흘낏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다. 이 어린애랑 뭐 하는 거지? 내 취향이 바뀐 건가?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 다물어. 혁수. 혁수의 웃음소리가 숲을 울렸다. 도연. 내 비밀 내가 다 아는 거 알지? 내가 민재 아버지랑 뭘 했는지.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던 거 고맙게 생각해. 민재는 충격에 휩싸였다. 도연과 아버지. 비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도연은 혁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지금 그만해. 아니면 후회할 거야. 혁수는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도연의 앞을 막아섰다. 민재. 물러나. 도연이 소리쳤지만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도연을 지키고 싶었다. 그 순간 혁수가 칼을 휘둘렀고 도연은 민재를 밀치며 대신 칼을 막았다. 피가 튀었다. 도연의 팔에서 붉은 선혈이 흘렀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혁수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이 혁수의 얼굴을 강타했고 혁수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숨을 헐떡이며 민재는 도연을 부축했다. 괜찮으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너. 제법이야.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혁수의 말. 도연의 비밀.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도연의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민재는 그를 부축하며 임시 캠프를 만들었다. 불을 피우고 도연의 팔을 붕대로 감으며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혁수가 한 말 그게 무슨 뜻이었죠?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재야. 너희 아버지와 나는 오랜 친구였어. 하지만 그 이상의 감정도 있었지. 민재는 숨을 멈췄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군대에서 만났어. 그때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가정을 선택했고 나는 그를 존중했어.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도연을 사랑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이 사냥에 보냈다는 것인가? 그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럼 저는요?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도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내 아버지는 너를 이해하고 싶었어. 네가 숨기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 그는 너를 사랑하지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나에게 부탁한 거야. 너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내가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부정해왔다. 친구들 사이에서조차 그 감정을 숨기고 스스로를 괴롭혔다. 하지만 도연의 말은 그의 마음을 열었다. 저를 어떻게 아신 거죠? 민재가 물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너를 보면 알지. 내 눈빛, 내 말투, 내가 나를 볼 때의 그 떨림. 나도 그랬으니까. 그 순간 민재는 도연에게 끌리던 감정이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도연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도 복잡했다. 도연은 아버지의 과거였고, 그의 멘토였으며, 지금은 그의 보호자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혁수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이번엔 그는 더 위험해 보였다. 도연. 이번엔 끝장이야. 그는 칼을 들고 다가왔다. 민재는 도연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활이 다시 쥐어져 있었다. 혁수. 그만해.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혁수는 비웃으며 다가왔지만 민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날아가 혁수의 어깨를 스쳤다. 혁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도연이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잘했어. 민재. 이제 끝났어.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사냥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그리고 도연에 대한 감정을 마주하는 것. 민재와 도연은 혁수를 묶어 경찰에 넘겼다. 혁수는 과거 도연과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이용해 도연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은 더 이상 민재를 얽매지 않았다. 도연은 민재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문 앞에서 민재는 도연을 바라봤다.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너 자신을 사랑해. 민재. 그게 시작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도연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를 내기로 했다. 숲속에서의 그 사냥은 단순히 동물을 쫓는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재가 자신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을 발견했고, 사랑과 용기를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